안녕하세요. 지기지피 함께하는 세상 홍정임, 임신희, 이성숙입니다. 지기지피? 지피지기? 어느 게 더 나은가요? 저는 지기지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영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매력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함께 생각해 볼 영화 두 편을 골랐습니다. 바로 얼굴 도둑과 베스트 오퍼입니다. 먼저 얼굴 도둑은 2016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인데요. 매튜 델라포테 감독과 마티유 카소비츠가 주연입니다. 스포일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주인공 세바스티앙이 고객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얼굴을 본뜬 가면을 만들어 쓰고 말투와 행동까지 따라하면서 모방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던 중 바이올리니스트 몽탈드를 만나게 되고 몽탈드의 전 부인인 클레망스와 만나게 되면서 자살한 몽탈드를 세바스티앙인 척 위장한 뒤 자신은 몽탈드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얼굴 도둑에서 세바스티앙이 왜 남의 모습을 흉내내는 삶을 계속 살게 됐을까요? 보통 일본 영화나 뭐 일본 책 이런 거 보면 자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 뭐 아니면 자살하기 직전의 어떤 삶인 것 같았었어요. 뭐 지루함 그리고 나의 뭐 정체성 존재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 그래서 보면은 영화 내내 좀 독특한 본인이 새롭다 싶은 주변 인물들은 뭐 얼굴 표정 말투 뭐 모든 걸 따라 하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생활상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좋게 말하면 도전.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병적인 삶일 수도 있는 것 같았었어요. 예, 저는 이 세바스티앙이 너무 어릴 때부터 부모 말에 순종하는 네. 착한 아이로 커서 어른이 돼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네. 보면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에서도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생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손님을 대할 때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생활상의 아주 그 옷이 입거나 머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흠 하나 없이 외양은 만들지만 실제로 내면이 너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다. 거기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탈출은 성공했죠. 경제적으로도 크게 뭐 힘들어 보이지 않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바스티앙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관찰자시죠? 그래서 세상 밖에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또 흉내내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에 가짜라는 존재가 발각됐을 때는 또 괴로워하면서 안 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막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감옥살이도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네, 세바스티앙이 몽탈드의 자살을 처음에 발견하잖아요. 그때 왜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으로 변장시켜서 자살로 위장을 했을까요? 거기 드라마 영화 안에서는 발견했을 때 바로 그 몽탈드의 아들과 전 부인이 방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직전이죠. 네, 그 가족에 대해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아예 몽탈드의 삶을 훔쳐버리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그렇게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발각됨과 동시에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망치지 않고 실제 인물을 바꿔서 계속 살아가고자 했던가. 아마 거기서 나오는 클레망스라는 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 뱅상의 네, 뱅상. 어떤 삶을 좀 더 활기 있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상처 주기에 그 뱅상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몽탈드의 삶을 좀 자신의 삶보다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이 자기가 일시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장을 했겠죠. 완벽하게. 네. 그 세바스티앙이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잖아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맨 처음에 멘트가 네. 42년을 살았고 그 세바스찬 그 정도의 삶이면 충분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 그 얘기 그 생각이 장례식에서 했던 생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조금 슬픔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례식에 왔던 엄마, 여동생 어느 누구도 변장은 했지만 세바스티앙인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쳤잖아요. 그때 그렇죠. 느끼는 세바스티앙의 감정은 내가 정말 이때까지 삶이 무료하다고 느꼈는 게 정말 확실히 무료할 만한 어떤 그런 삶이었나 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함. 그렇기 때문에 세바스티앙은 크게 본인의 가족적인 내에서의 어떤 삶보다는 타인의 삶을 살고 싶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기 장례식에 참석하는 장면을 가끔씩 영화에서 보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랬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누가 제일 슬퍼할까? 혹은 뭐 얼마나 슬퍼할까? 그렇죠. 이런 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그 얼굴 도둑에서 그 생존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왜 살아갈까? 계속 인물을 바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생활해 가는 거랑 생존이라는 건 의미가 조금 뭐 설명하기 참 힘든데 다르다는 느낌? 그리고 참 자살 뭐 이런 게 쉽지 않다는 거. 왜 계속 생각하잖아요. 삶이 무료하다. 첫 장면에서 난 42년 뭐 40 몇 년을 살았는데 뭐 이만큼 살았으면 뭐 됐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타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요 경계만 넣으면 또 다시 왜 죽음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경계에 있는 네. 어떤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세바스찬이 처음에는 이제 외모를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성형 문화를 네. 많이 생각이 했어요. 네. 계속 외모를 바꾸는데 본질은 결국은 그냥 외모로만 바꿨을 때는 자기 자신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 계속 그 변장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변장을 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변화하려면 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내면이 한번 완전히 뒤바뀌어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외모만 아무리 똑같이 바뀐다 해도 네.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결국 이 영화는 그럼 내면도 바뀌어가는 그 과정상의 영화인가요? 네, 저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외면을 그렇죠. 먼저 바꾸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세바스티앙에게 생존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인 것 같고요. 그 또 자살한 그 몽탈드에게 생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생존의 문제였던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생존은 뭘까요? 이런 질문이 남네요. 네, 우리도 뭐 생각해 볼게요. 네네, 우리도 너무 한번 생각해 봐야 어려워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제가 추천했지만 네. 좋은 영화 추천해 주셔서 너무 잘 봤습니다. 한번 사실 프랑스 영화 잘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추천해 준 영화라서 재밌게 봤고 생각보다 재밌게 몰입할 수 있게 네. 본 영화였어요. 네, 어떠셨어요? 물론 재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네. 뭐 코미디적인 것도 있고 뭐 로맨스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영화. 과연 프랑스 영화다운 영화였다. 장점이죠. 네. 네. 어둡잖아요, 좀 맞아요. 어두우면서
생각을 하게 해서 그래서 프랑스 쪽이 예술 이런 쪽이 발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으로 살 때만 그 행복을 느끼는 세바스티앙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쫓고 뭐 명예를 갈구하거나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달리다 보면 자기 존재가 왜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지루하고 하찮게 느껴질 때 이 영화를 보면 좀 더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다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영화 베스트 오퍼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날 하루 종일 먹먹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고3 수험생 엄마이기도 했고 뭐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시네마 천국을 만들었던 그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랑 엔니오 모리코네 그 음악이 있어서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거장의 작품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했는데요. 이 영화도 한번 다시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저도. 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베스트 오퍼는 그 최고가로 미술품을 낙찰시키는 최고의 경매사이자 예술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완벽한 감정인 올드먼이 나옵니다. 어느 날 고저택에 운둔한 클레어로부터 그 감정 의뢰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더 이상의 스포일러는 없이 영화를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얘기하다 보셨어요? 보면 다 나올걸? 그렇죠. 네. 네, 어떠셨어요? 저는 봤을 때 네. 솔직히 감독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영화 다 보고 났을 때 왜 시계 톱니바퀴 돌아가는 그 장면을 네.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시네마 천국의 그 필름 감아 돌아가는 그 장면 혹시 같은 감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 예리한데요. 예리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작품을 준비하는데 한 20년 가까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한 시간만큼의 어떤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목이 왜 베스트 오퍼였을까요? 보통 베스트 오프는 경매에서 네, 최고가 최고 제시.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었어요. 그냥 뭐 최고 경매가 그 의미도 되고 누가 가장 최선의 제안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 주인공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기계공도 나오고 친구 화가도 나오고 주인공인도 나오고 뭐 아니면 여자 연예인 뭐 연극을 한 그런 애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 등장인물들 중에 가장 좋은 제안을 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제일 좋은 제안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주인공이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네네네. 카페에 앉아있는 장면. 카페에 앉아 있는 네. 장면. 네. 거기서 주문을 받으러 왔잖아요. 네. 한 분이세요. 혼자 오셔서 했을 때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아마 그 주인공이 위조할 수 없다는 진품은 뭐 연극은 했지만 결국은 거기 여자의 마음은 나를 진심이었다는 걸 정말 유명한 경매가 네. 진품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쵸. 그 사람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네. 올 것이다. 네. 안 오더라도 그 사랑했던 마음은 느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 네. 여자애가 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만은 기억해 주세요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최고 제시액이라는 뜻처럼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뭘까? 혹은 사랑이라는 게 평생 모은 거를 빼앗아 가도 감내할 만큼 값진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모든 위조품엔 진품의 미덕이 숨어 있다. 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또 되게 좋은 멋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 친구인 화가 빌리가 한 말이죠. 네네, 빌리가 한 말. 저는 그 화가인 빌리가 한 말보다는 주인공인 버질이 한 말이 더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네. 아무리 뭐 위조를 하더라도 네. 그 위조하는 사람의 감정이 그 작품에 진심이 담기기 때문에 그쵸. 나는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진품인지 아닌지. 네. 물론 위조품이지만은 위조품에는 그리는 그 위조자의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저는 더 와닿았었어요. 네.
그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표현할 때 음. 그 위조하는 작품일지라도 그 자신의 어떤 그 표현하고 싶은 그렇지. 욕구를 네. 넘어서지 네. 못한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진품의 감성이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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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면이 좋았었는지 되게 좋은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보면. 네. 저는 충격적이지만 그 가득 그 진품들을 모아놨던 네. 방이 텅 비어 있을 맞아요. 때 네. 그 버질이 표정. 그 표정과 맞아. 쿵 하는 그 심정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클레어가 정말 클레어의 사랑이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막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거고. 네. 근데 딱 그 장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제일 충격적이죠. 예,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좀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 예상하셨어요? 네, 뭔가 속임수가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마지막에 결국은 완전 절정 클라이막스가 정점을 영화적으로 볼 때 네. 이렇게 확실하게 정점을 팍 찍어주는 장면이 네. 있다는 게 고수다라는. 네, 그러니까 그 가득 차 있던 초상화들이 하나도 하얗게 없어요. 비워지니까 네. 정말 큰 네.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들이 다 사라졌을 때 네. 이게 바로 버질 올드만이 최고가를 주고 산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그렇죠. 모든 그 맞아요. 한 작품 한 작품이 네. 엄청 비싼 작품이었는데 그쵸. 거기 벽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돈 안 내지는 어떻게 내주고 얻었는 게 그쵸. 여인의 네,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단생의 네. 첫 번이고 첫사랑의 마지막이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오프였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장면이 제일 멋졌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그 대사 중에 인간의 감정은 예술과 같아. 위조할 수가 있지. 보기엔 진품과 똑같아. 하지만 위조란 말이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감정이 100% 리얼하다라고 네. 자신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조차 내 감정을 네. 조금 약화시키려 하던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자꾸 만들려고 하던가 그렇지 내 자신의 감정에 그렇게 100% 솔직한 적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진짜 예술가들은 그 감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어떤 작품을 생산시키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술가 아닐까. 네. 그 감정을 순수한 감정을 100% 안에 다 쏟아놓은 것이 어떤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아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친구인 빌리 화가가 한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돌이켜 생각해보고 근데 다시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버질 올드만한테 힌트를 주는 대사가 엄청 많았어요. 너 사기당하고 있어. 다 사기당하고 보고 그래. 있어. 이 로버트도 그런 말을 했고 여자 주인공도 그런 말을 했고 친구도 했고 그런데도 못 알아차렸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위조의 인생 자체의 어떤 위조를 진가를 못 파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일 끝장면이 기억에도 남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면 사랑이 최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은 그거 다 내주고 사랑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도 그거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영화를 다 보고 되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평생을 모아왔던 진품들을 모두 잃고도 한 여자를 기다리던 그 올드먼의 표정이 잊히질 않는데요.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인간 한 명뿐이지 않을까요? 네, 이 가을 나에게 소중한 한 명에게 사랑을 전해볼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